2007년에 아이폰이 맨 처음 나왔을 때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폰은 당신의 인생을 호주머니 안으로 넣어준다 라고요. So, iPhone is like having your life in your pocket. It's the ultimate digital device. 14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안에 있는 스마트폰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흔히 말하는 음악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영화관이 되기도 하고, 스타일리스트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 개인 비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변호사도 우리 호주머니 안에 넣을 수 있을까요? 호주머니 안에 변호사를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즘 뜨는 로톡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톡은 2014년에 출시를 했는데 본인과 되게 유사한 법률 상담도 찾을 수 있고 상담글을 올리면 24시간 안에 답변을 받는 그런 서비스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점점점 발전을 하면서 2021년에 또 찾아보니까 지역별, 직종별, 분야별로 변호사를 또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그 사람들의 수임료가 얼마인지 경력도 할 수가 있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실제로 전화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방문 상담도 좀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AI로 우리의 죄가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파악을 해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 신기하죠. 근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쭉 하던 그 로톡이 갑자기 논란이 왜 터졌냐? 바로 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때문인데요. 대한변호사협회가 한 5월 달쯤에 규정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변협이 5월 3일 이사회에서 로톡이나 아니면은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조금 변호사가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러니까 신설 조항이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 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 알선, 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 형사사건 형량 등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표방하는 광고 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로톡이 하는 행위를 참여하게 하지 말라. 로톡이 하는 행위에 변호사가 참여하지 말라. 안 그러면 징계 때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다수를 향한 메일 홍보나 이런 거는 괜찮다고 또 나와 있어요. 변협이 말하고자 하는 골자는 이거예요. 불법 브로커 같은 느낌이다. 로톡이 불법 브로커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또 로톡 측에서는 우리는 합법적 법률 플랫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때린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3월 말쯤에는 한 3,900명인가요? 네, 3,900명 정도 가입된 변호사가 지금 8월 달에는 2,800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숫자로 줄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로톡 측에서도 법적 공방을 또 준비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그 변호사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로톡 안에 있는 변호사들도 만약에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은 우리도 고소를 때리겠다라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무부 쪽에서 로톡과 협의를 해서 협의안을 만들어서 변협에 이렇게 제공을 해가지고 변협에 이제 줬는데 변협이 그걸 받아들이지가 않았다는 거죠. 법령 규정이 만들어진 게 5월 달이었고 그 전체적인 시행이 되는 게 8월 달부터였다는 거죠. 근데 딱 8월 달이 되니까 변호사 수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실제로 조금 압박을 가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특기가 뭔지 수임료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모르잖아요. 그리고 법의 절차도 정말 모르고. 근데 이제 법률 플랫폼이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어디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그냥 찾아보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모아야 되는 입장이고 변호사분들 입장에서도 자기를 광고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로톡에서 그러니까 변협에서 말하는 입장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자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뭐 나타나게 된다. 뭐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나, 그러니까 광고료를 많이 내면은 뭐 검색 상단에 조금 위로 올리게 되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잘못 조금 뭐 알고 들어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법적 공방이 심해지다 보니까 뭐 변협에서 그럼 우리가 무료 공공 플랫폼을 이거를 이제 만들겠다, 수익성 없이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로톡 측에서도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되냐, 되게 허탈하다, 허무하다, 그냥 우리 거 그냥 갖다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을 한번 보자고 합시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음식점을 검색을 하다 보면은 광고료를 많이 낸 경우에는 위로 올리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변호사에서도 가능할까? 법이라고 하는, 법률이라는 분야가 과연 민간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그냥 다리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민간이 운영하는 다리로 연결을 해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다른 부작용은 없는가? 라고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토론과 법적 공방이 많이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한마디로 말해서 뜨거운 감자란 얘기기도 하고, 좀 여러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조금 이 로톡 관련된 것도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한번 관심 있게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식 채워주는 일주일은 여기서 마칩니다.